완전히 죽은 신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고 살릴 수 있는 신경을 최대한 복구해서 기능을 되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치료를 더 해볼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대짜 한의사 민예은 원장입니다. 원장님께서는 10년, 20년 된 안면마비도 치료 가능한가요? 환자분들은 보통 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치료 시기 자체를 놓쳤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케이스의 경우 스스로 치료 확률이 0%라고 생각하고 오십니다. 물론 만약 여러분들이 발병 초기에 스테로이드도 안 먹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케이스에 따라서 초기에는 치료 반응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딱 끊긴 경우, 웃거나 눈을 감을 때 미세하게 원치 않는 움직임이 남아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나 경련, 이질감 같은 나만 아는 감각이 남아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초기에 약물치료, 침, 물리치료 등 양한번 다양한 치료를 병행했던 경우,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비록 발병 후 10년, 20년, 30년이 지났더라도 충분히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이 손상된 질환이죠. 대부분의 병원에서 초기 치료에서 이 안면마비 손상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복원시켜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리려는 노력을 다 해도 완전히 죽은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치료가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비된 그 신경 기능 자체를 되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완전히 죽은 세포들은 일단 놔두고 살아있는 세포, 그리고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의 신경들을 깨워서 대신 일하게 하는 방법이죠. 2 방법 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신경이 딱 손상을 입었으니까 일단 최대한 복구하기 위해서 초기에 스테로이드 치료, 침 치료, 항마치료 이런 양한방의 모든 치료들은 최대한 살리는 신경들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하는 치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해요. 허벅지에 있는 신경이나 다른 부위의 신경을 떼어다가 가장 큰 줄기의 신경을 이어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죽은 애들을 채소로 하고 살릴 애들을 살려서 이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2번째 관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초기에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신경의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리 스테로이드제 넣고 항바이러스제 넣고 한약 먹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손상 값이 있어요. 완전히 죽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넌 너무 많이 손상됐고 안면 기능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둬야겠다, 이게 아니라 8,000개의 가지가 있는데 4,000개의 가지만 남았어요. 그럼 그 4,000개의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일을 2배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4,000개의 가지들로도 8,000개의 가지가 했던 일을 조금씩 더 하게 되면서 기능이 차차차차차차 좋아지는 것이 재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남아있는 신경의 길을 최대한 복원시켜서 다시 한번 연결할 수 있는 그 신호를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재활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전자의 방식으로 치료하지만 10년, 20년, 30년 된 오래된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방식으로 치료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럼 이거 신경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 신경이 있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닐까? 환자가 여기까지 왔으면 빨리 수술하라고 보내야 되는 건 아닐까? 초반에 저도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1대를 지나 2대째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면경을 재건을 하게 되면 그 딱 하나 단일의 움직임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2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해요. 그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환자들이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면의 기능은 단일로 움직이지 않고 협업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협업해서 움직이면 단일의 신경 연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불만족스러운 기능 저하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큰 근육들의 움직임을 바로 신경을 연결하는 수술을 통해서 재건하지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신경들, 특히 신호 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쉬고 있는 그런 신경들을 최대한 많이 자극하고 영양분을 넣어서 그들이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초반에는 전자의 방법, 신경 복구를 하고 살리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후반에는 남아있는 신경들을 최대한 잘 연결하고 네트워크화해서 일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치료를 더 해볼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4가지의 경우가 그래도 신경이 많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네트워크화를 시켰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반응이 있어서 이 4가지가 그래도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면마비 후유증을 치료하는 저의 관점은 완전히 죽은 신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고 살릴 수 있는 신경을 최대한 복구해서 기능을 되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기능을 되살리는 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한약입니다. 한약은요, 단순히 몸에 좋으라고 먹는 약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쉬고 있는 신경세포를 깨울 수 있는 약재들이 포함이 돼서요, 신경세포들에게 자극을 주는 영양과 에너지 공급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경 가지마다 이렇게 있는데 얘가 충분히 살아있어도 그 전 신호에서 오지 않아서 얘가 쉬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새로운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단히 많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몸의 상태와 대사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약의 역할이에요. 한약을 먹기 전에 환자분의 상태는 살아있는 줄기가 있는데 땅 자체가 얼어서 전혀 새싹이 돋아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한약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온기도 넣어주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영양도 주면서 완전히 죽지 않았던 씨앗들이 다시 피기 시작하는 거죠. 쉬고 있는 신경세포들을 다시 자극을 주고 깨워주는 이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한약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도침 치료인데요. 신호 전달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려면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거를 모이게 해줘야 됩니다. 안면이 오랫동안 굳게 되면 각각의인데 떡처럼 붙어 있어서 네트워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뜯어서 새로운 신경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도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침을 한 상태에서 매선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매선은 각각의 결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호가 계속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뇌에도 자극을 24시간 동안 주게 되고요. 그 신호 전달이 잘 될 수 있는 것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매선은요, 이 안에서 자연적으로 녹거든요. 그 녹으면서 면역 반응을 계속 일으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경 신호가 전달될 수 있고 쉬고 있는 신경세포가 깨어나서 이 부분 연결해야 돼, 이 부분의 신호를 뇌에 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선이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양을 공급해주는 한약, 길을 만들어주는 도침, 최종적으로 연결해서 신호를 해주는 채널인 매선, 이 3가지가 함께 하게 된다면 신경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남아있는 신경을 가지고 더 좋은 기능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얼굴을 살린다라고 해서 활한 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마다 신경이 살아있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디테일을 살려서 환자분보다 매 회마다 다르게 잘 디자인해서 치료를 하고 있죠. 결국 그 네트워킹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힘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수술을 하고 온 환자분들을 보면서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까지도 2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얼굴에 남는 건 그 부분은 좋아지는데 나머지 부분은 2년 동안 굳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년, 20년 지나서 그 수술을 하고 온 환자를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남아있는 신경을 충분히 다 네트워킹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것이 선행되고 마지막에 그걸 하는 것이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환자분들이 원장님 저 이거 수술할까요?
돼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 기능 회복할 수 있는 최대치는 간 상태에서 마지막에 수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또 2년이라는 재활기간을 거치지 않고서도 지금 당장 얼굴에 이런 소근육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만족감이 있는 얼굴을 만나실 수 있어요. 기능회복이라는 것이 근본회복에 가깝기 때문에 안면마비는 한 번도 안면마비가 걸리지 않았던 환자에 비해 80배나 더 자주 재발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발 자체도 근본적으로 낮춰줄 수 있어요. 만약에 안면마비 완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관점의 치료를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오래된 안면마비를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안면신경을 다시 원하는 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비수술적인 방법도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과 이제까지의 상황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비수술적인 요법을 먼저 시행한 다음에 수술을 고려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안면 근육 전체의 협응력이 높아지면서 환자 만족도도 더 올라가는 편이에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